세금계산서는 한번 발행하고 나면 취소나 삭제는 불가능하고 수정 발급 사유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로 수정하느냐,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현재 시점으로 발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민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 2편을 준비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거나 발행한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원래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사유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고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세금계산서,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는 한번 발행하고 나면 데이터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취소나 삭제는 불가능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하나 더 발행해서 결국에는 금액이 0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맞춰놓는 것일 뿐 그 히스토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자꾸 수정해서 발행하면 여러 장이 발행되어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하셔서 신중하게 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거래처에서 날짜를 안 바꾸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행 전에 거래처 담당자와 작성 연월일을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시고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가 잘못됐거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부가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상의 재발송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 홈택스 사이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 수정 발급으로 들어가셔서 수정하고자 하는 원래의 세금계산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정 발급 사유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사유는 총 6가지인데,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로 수정하느냐,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현재 시점으로 발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발행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재사항을 착오로 작성해서 정정하는 경우, 착오로 인해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을 사후 개설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기재사항을 착오 정정 등의 사유는 공급가액이나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에 선택하세요. 당초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자동 발급되고,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플러스 세금계산서가 다시 발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의 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용이 상쇄되어 없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발행한 플러스 세금계산서가 최종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이 지나 기재사항 등을 잘못 작성한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정해야지만 마지막에 플러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지연 발행 가산세나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잘못해서 중복 발행한 경우에 본래 세금계산서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 발행되게 됩니다. 내국신용장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하면 이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발행해야 하죠. 먼저 10%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 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이용해서 원래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발행하는 3가지 사유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게 되는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난 이후에 과거의 날짜로 소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수정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현재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변동된 금액만큼 변동사유 발생일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계약의 해제는 본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했던 계약이 해제되면서 매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일에 본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입은 일종의 반품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입된 가액만큼 환입된 날짜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발행하는 이 세 가지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 발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르고 일단 발행하고 보시거나 거래처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시면서 발행했다 취소하고 또 다른 날짜로 발행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돈을 받기도 전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해서 선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금액이야 넘어갈 수 있겠지만 큰 금액의 경우에는 항상 세무당국이 이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1편과 2편으로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민트세무사의 속 시원한 세금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